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K반도체 시설 투자에 57조 투입, 인력도 연간 1200명 배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쇼티지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세계 반도체 사건이 지금 무성하고, 또한 그 D램 반도체의 부족,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부족, 이러한 것들도 있고 파운드리 부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 이제 사활을 걸 때다.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 더욱더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 파운드리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설계 분야도 그렇고, 모든 반도체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집중해야 되는데, 특히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또 반도체 설계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설계까지, 그래서 이러한 설계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인력 수급 부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전체적인 물량 확보도 있어야 되는데 이 물량 확보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정부 차원과 그리고 기업이 지금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 그리고 공급 네트워크 강화, 이것을 위해서 약 57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1200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반도체 관련 시설 투자 지원을 약속을 하면서 반도체 투자 지원 기구를 상설화해서 규제 완화까지 나서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이 정말 어려웠던 것들은, 반도체 설비를 만드는 게 어려웠던 것은 즉 규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기후변화 협약이 정말 거세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마저도 아리백에 지금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친환경적인 이러한 그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러한 아리백이나 아니면 친환경 파리 기후협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대 국가들을 위한, 그 선진국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이것은 분명히 따라가야 되긴 하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좀 악순환도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성장을 시켜야 돼요. 지금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인데 대만처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가 이제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K반도체 시설 투자에 57조 투자, 정부도 규제 풀겠다 약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150여 개의 회원사의 투자 계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국내에 56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금액은 작년 투자 금액인 51조 6천억 원과 비교해서 10% 증액된 것이죠.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 지금 더 많이 투자하는 그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것은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반도체 호황입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경우도 지금 호황 사건으로 넘어간다, 겨울론이 있었는데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이 대부분의 금액이 투입이 되고, 첨단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과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도 3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민간 투자 계획을 지금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소부장과 후공정 분야 중소 중견업체에 약 1조 8천억 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죠. 팹리스와 전력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 중소 중견기업은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53조 6천억 원은 대기업과 기차 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투자액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이 모든 것도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 왜냐하면 대규모 자원과 기술력과 이 재정이 다 들어가는데 법이 한 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죠. 반도체 산업협회 회장인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수한 젊은 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대학의 학생, 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 인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반도체 기술 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앱이 타당성 조사에 거쳐서 2, 3년 후 지원하게 되면 해외 경쟁사는 이미 한참 앞서게 된다라고 하면서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에타 면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2년 전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2년 전부터 이어져 가고 있지만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의 상황에 이것을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서 빠르게 이것을 흡수해야 되고 이것에서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2, 3년 후에 적용되는 사건이 되게 되면 이미 이 잔치상은 다 파장이 되고 이 파장이 되고 난 다음에 쓰레기만 처리하는 어떻게 하면 재정과 모든 것을 집중을 했는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빠르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또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와 자금 지원, 규제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육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리쇼링을 통해서 지금 모든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이 AI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이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고임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적게 필요한 이 시기가 되었고 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 적은 인원이 쓰면서도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이 첨단 산업은 반드시 미국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 이 상황을 보면서 미국은 지금 반도체를 미국 중심의 반도체 산업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그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거대한 장치 산업이자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산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그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죠. 물론 장치 산업이긴 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거의 자동화가 되었고 이 자동화를 통해서 지금 TSMC와 같은 경우는 이득률이 무려 30%가 넘는 이러한 상황이 되죠. 특히 그 선단 공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자동화가 시스템이 된 이 상황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안정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지금 수익성이 높은 이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이 지금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미국 입장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도 지금 TSMC를 통해서 지금 8인치 웨이퍼 팹 아니면 26나노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선단 공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전기, 용수, 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 기반 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전기도 필요하고 용수도 필요하고 테스트베드, 말하자면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 중요한 기반 산업이죠.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EUV 노광 장비에 대한 테스트베드 특화 기반 시설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갖게 된다라는 거죠. 문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지원 기구를 상설화해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700여 명의 지금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확보하고 지금 대학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
사람을 정원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 정원을 확보하는데 반도체 관련 대학의 정원을 확보를 해서 반도체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 사람 700여 명의 대학 정원을 확보해서 더 많은 반도체 인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 반도체, 첨단 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10년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제는 석박사급 인재까지 키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문장과는 주요국의 연쇄적 공급 차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반도체 산업의 난관을 민관이 합심해서 헤쳐왔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맞잡고 대응해야 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구조를 보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반도체를 더욱더 특화를 시키고 이제 산업 중심이 반도체 중심 그리고 기계 중심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죠. 이제 점점 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 굴뚝없는 공장이라고 불렸던 이제 여행업계가 거의 죽어가죠. 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많이 이득이 못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생각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계를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전 세계 가장 영향을 끼치는 반도체가 여기에 제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는 계속 발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AI 반도체까지 그리고 전력 반도체도 이제 지라갈륨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이 반도체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반도체의 성장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시기가 많이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